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남부지회 본부장 김태형입니다. 네, 먼저 지난번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호응과 댓글을 달아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인데요. 우리 조합원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평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지부에서 이 평가를 담당하고 실무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계신 우리 김영대 교육장님을 먼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동조합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울 남부지회 평가위원인 강남역삼분의 김민재 지부장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서울 남부지회 평가장담위원 맡고 있는 김미재라고 합니다. 평가에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지표도 설명해 드리겠고, 짧은 시간이나마 궁금한 점들을 저희가 직접 실무 협상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질의와 응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님, 가장 근원적인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조합원 동지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우리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까요? 평가 제도를 없앨 수만 있다면 평가에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평가 제도가 우리의 노동 환경과 임금에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는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조합원들이 원하는 건 평가를 없애달라고가 아니에요. 네. 평가를 하되 이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끔 지표들을 수정하거나 반영해달라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답답한 지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제 내부 경영 평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공단 자체 지사 평가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내부 경영 평가가 되는 거고, 이제 외부 경영 평가라고 하면 우리 공단은 이제 공문법에 의해서 우리 경영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준정부 기관 중 기금관리형 그룹에 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 기관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부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해가지고 옆에 기관평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부 경영평가도 받지만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에 대해서 내부 경영평가 지표를 잘 받으면 외부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는 연동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내부 경영평가 지표와 기관평가 지표는 서로 연동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내부 경영평가 시안을 보면 평가 지표 16개 지표 중에서 11개 지표가 기관평가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외부 경영평가에 연동되다 보니까 내부 경영평가 목표치가 계속 상승하게 되어서 우리 지사 직원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많이 평가하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투시그마. 이 투시그마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평균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인데 평균적인 노력 이상의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간 평가 지표가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목표값이 전년도 실적에 따라 매년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치라는 것은 전년도 실적과 직전 상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을 얘기합니다. 그 기준치를 가지고 그 기준치 곱하기 120을 곱한 게 아니, 이건 전년도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전 4년보다 더 20% 거기다 더 하라. 그리고 또 투시그마 방식에 의해서 더 늘어나는 성과 지표는 사실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좀 문제가 많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그 내부 경영평가 하면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고객 만족도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전체 지사 순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요.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장 크게 주는 것도 고객 만족도 지표거든요. 그래서 참, 근데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걸 참 폐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고객 만족도 지표는 이제 현업 담당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지표가 맞거든요.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뭐 신뢰하거나 수용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거든요.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과 수용성이 낮은 평가 지표인데도 필요 이상의 감정 노동과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 등으로 업무 왜곡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내부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영향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니 배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5점이나 4점, 아니 3점에서 2점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같대요. 그래서 아예 허들 방식을 도입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을 맞게 되면 모두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피력하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지부에서는 이제 고객 만족도 변별력을 최대한 완화하고 업무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가 개선돼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표 폐지, 그 방법과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 지표를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취약계층 가해자 확대 지표 관련해서 이제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 되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 네. 자영업자 매출도 급감을 하고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 않습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측은 무리하게 그 취약계층 가입자를 확대시키려고 부단히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지부의 입장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연초부터 너무 힘들게 협의한 지표이고 우리 자문단들과도 제일 많이 나눴던 평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무리한 목표값 설정 시 편법 등 이제 업무 왜곡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지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을 39.6%로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간평가 목표값의 한 83%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 시그마 방식에 의한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목표값이 과도하게 책정된 겁니다. 또 어쨌든 현재 39.6%로 한다고 해도 작년 목표값보다는 더 상향된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지표인 건 인정합니다. 예. 좀 현실적인 코로나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부에서도 좀 이 정도밖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지점에 대해 또 우리 임금과도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목표치를 더 낮출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가 목표값을 이제 39.6으로 했기 때문에 지부에서는 이제 39.6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지표 관련해서 우리 남부지회가 사실 이게 건설업 비중이 가장 7개 지역 부문 중에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업종별 가중치를 제외한 그냥 이제 그 전체 가입률에 따른 지역 부문별 성과 달성안으로 가던데 이게 참 매우 불합리하다는 이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우리 지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건설 비중이 높은 지역본부나 지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만 확정이 된 거고 나머지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지사, 특정 지역본부가 손해보지 않도록 잘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지역 소득 신고자 확대 지표에 대해서 한번. 그 우리 지역 소득 신고자 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게 이제 그 목표 배분 시에 이제 지역 공무직 정원 기준으로 할지 현원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제 노사 간에 좀 의견이 대립되다가 올해 7월 1일자 그 공무직 채용을 감안을 해서 그냥 이제 지역 공무직 정원 기준으로 가기로 일단은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정원 기준. 요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지역 소득 신고자 확대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실적보다는 좀 더 낮은 목표값을 제시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지부에서는 어려운 현장의 지사를 좀 생각을 했을 때 목표값을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사측에서 제시한 건보다도 좀 낮추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서 가입자 관리 정확성 재고 관리 지표를 보면 기준 소득월의 결정 정확성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표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죠?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평가 도입으로부터 지금 3년대 되는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투 시그마 방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목표값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부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을 이제 27.415 정도, 이제 기간 목표값이 한 93% 정도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목표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처리 기한을
전체 유형에 대해서 좀 이제 6월 30일까지 전부 다 입력 한 건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도록 요구를 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예. 우리 급여 적기지급 성과 지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적기지급 성과 지표 관련해서 이 목표값이 지난 3월 4일 일단 노사 합의에 의해서 뭐 가합이지만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일단 95%대로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업 담당자들의 이제 부담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 평가 대상 제외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해서 많이 이제 담당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연기연금 청구한 사람들 그 청구를 한 거를 왜 청구권을 인정 안 해주느냐 이거 대해서 진짜 저도 궁금한데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21년 경영평가 지표 중에서 가장 심각한 평가 지표 중 하나가 급여 적기 지급 성과의 적기 지급률 지표였습니다. 네. 목표값을 이제 97.8%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지부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지표라고 판단했고 이제 제도 왜곡을 포함해서 지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게시판뿐만 아니라 지사 의견으로도 제일 많이 이제 올라왔던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해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목표값을 97.829에서 이제 95.72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 지급 성과 평가 지표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지표입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연기연금 신청권은 평가 대상 제외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연히 청구한 건으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부에서도 청구한 건으로 인정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연기연금 청구권으로 이제 인정될 경우에 이게 연기연금 청구가 청구권으로 인정되게 되면 기존에 평가받아도 기간평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도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권으로 인정하기보다는 통틀어서 그냥 목표값을 95.72로 조정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95.72라는 게 기간 목표값이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측에서도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고민해서 결정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지표를 살펴보면 네. 비대면 급여 청구의 활성화 지표가 4점으로 새로 추가가 됐어요. 네. 신설 지표인데 네. 이 지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대면 급여 청구 활성화 평가 지표는 이거는 이제 그 평가 지표로 이제 가지고 왔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관리 지표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관리 지표로 도입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평가에는 내부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간 평가에는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나중에 이제 내년에 평가 지표 협의할 때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늘 문제가 돼 있던 게 9일 초과 때문에 사실 이것도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9일로 해놓고 9일 넘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 이거 9일 못 없애나요? 사실 9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떤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9일이라는 것을 이제 쭉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빨리 신속하게 인정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표가 도입된 거고, 그래서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좀 없는데, 요거는 이제 지부에서 협의를 할 때 평균적으로 지금 어떤 처리율을 보게 되면 한 3에서 한 4일 정도 9일 초과 건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현실적인 어떤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값을 10.747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콜센터 지표에 관해서 좀 나눠볼까요? 네. 콜센터는 크게 상담 서비스 품질 네. KSQI라고 하죠. 이거하고 상담 서비스 만족도 CIS라고 하고 또 이게 제일 문제되는 게 서비스 레벨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상담 실적이 있고 네. 이 지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이 진척이 된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이제 뭐 평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폐지하고 대신에 콜센터 의견들이 이제 응답률로 도입하자고 그래서 이제 응답률 지표로 가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 서비스 만족도와 이제 상담 서비스 품질 관련해서는
지금 노트북 활용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집에서 어떻게 만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상담 품질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재택근무 중 콜에 대해서는 서비스 만족도나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올해 2021년 들어서 이제 우리 내부 평가원에서 또 교섭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제일 잘한 성과다,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지점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합원들 고충이 그래도 좀 가장 큰 거는 너무 안타깝다는 지점이 있으시다면 하나씩 찝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지금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지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했다고 하지만 이 평가 지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부에서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그러면 적기지급 성과와 취약계층 확대 부분에 있어서 현장 부담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빨리 협의를 했다. 그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지급 정확성 향상 성과 중에서 결정의 정확성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실수하면 감전되는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창구 담당하는 연금 지급 담당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은 제일 잘했다는 피드백은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더 긴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평가에 관해서는 뭐 이쯤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얼마 전에 관악 분해에서 민원 실에 관련하여 되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진짜 마음 놓고도 일을 못하게 되는 환경이 주어지는 게 전 너무 안타깝고, 최소한 사측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진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동영상은 조합원 교육 때도 언급했다시피 세대 간 갈등이나 공무직 갈등 등 조직의 갈등에 있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동영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한 게 있죠. 하나, 둘, 셋. 네!